안녕하세요. DB성형외과의 디테일러 국동위원장입니다. 이번 영상도 이렇게 좀 그림을 그려서 설명드릴 만한 내용이어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 이마거상에 대해서 여러 번 이마거상이 이런 수술이다, 또는 수술 방법이 대략 이러이러하다, 이마 축소와 이마 내시경 이마거상은 다른 수술이다, 이런 영상들을 많이 제작했고 다른 병원들에서도 많이 홍보를 하는 것 같은데, 아직도 이마거상 수술을 이제 좀 하셔야 된다,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 수술이 이제 굉장히 큰 수술인 것처럼 좀 이렇게 겁을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수술이 사실 그렇게 거창한 수술이 아니거든요. 수술 시간도 굉장히 짧고요. 눈 수술은 오히려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깨작깨작 이렇게 해야 되는 수술이라고 하면, 이마거상은 좀 이렇게 크게 이마는 넓은 부위니까, 손바닥만한 부위니까 위치만 바꿔서 당겨서 올리는 수술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거창하고 큰 수술이 아닌데, 사람들은 이거에 굉장히 겁을 먹고 좀 부담감을 가지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수술을 정확히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이 수술 방법에도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엔도타인을 이용한 방법, 그리고 이제 본 터널링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각각의 수술은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간략히 모식도를 통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이마거상술을 내시경을 이용해서 주로 하게 되는데, 내시경을 이용해서 한다는 말은 일단 절개창이 굉장히 작다는 얘기가 돼요. 보통 배 수술할 때 내시경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럼 배꼽 주변에 하나, 다른 데 하나를 포트라고 하는데, 두 개 정도 뚫어서 이제 내시경이 달린 이런 기구를 이용해서 배 안에 있는 수술, 복강경 수술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복강은 더 크고 깊은 조직이니까 이제 더 어려운 수술이 되겠는데, 이마 쪽은 사실 층이 굉장히 단순하죠. 두개골 뼈가 있고 두피가 있고 끝이에요. 두피 안쪽으로만 들어가서 수술하는 개념이니까 사실 피부 정도만 열고 들어가서 수술하는 개념이 되겠고, 복강경처럼 여러 층을 들어가서 장기를 수술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죠. 그래서 내시경을 이용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외부를 절개하는 그 절개창을 적게 하기 위해서다. 여기 들어가서 이제 눈썹까지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 길이가 대략 10cm 정도니까 한 10cm 정도 되는 그 구역을 안쪽을 보기 위함이지, 정말 이 정도 되는 길이의 복강경을 넣어서 수술하는 그런 내시경 개념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엔도타인을 이용한 수술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절개창은 쪽 헤어라인 위쪽에 한 1.5cm 정도 세로로 두 개 정도만 하면 되게 돼 있어요. 이제 본 터널링 하시는 분들, 또는 저도 예전에 이런 방법을 썼지만, 이 경우에는 이제 고정력이 좀 더 약하기 때문에 이제 이 가측 헤어라인에도 절개창을 더 가해서 4개 또는 5개까지 여시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저는 요즘에는 거의 이제 고정력이 좋은 엔도타인으로 수술을 하기 때문에 한 2개 정도면은 충분히 이마가 올라가서 더 이상의 절개창이 필요하지는 않더라고요. 또 잘 모르시는 분들 중에 이마 거상술 하자 그러면 여기를 쭉 째는 거 아니냐, 헤어라인을 가로로 쭉 째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마 축소 수술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마가 넓으신 분들이 축소를 하면서 당기는 경우는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제가 설명하려는 부분은 그런 게 아니고 간단하게 수술하는 내시경 이마 거상술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좀 더 자세히 보자면은 아까 말씀드린 엔도타인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엔도타인이라는 게 이제 도구 같은 거죠. 그래서 크게 확대해 보자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삼각형 판이 있고 위에 이제 동그란 고정 부위가 있죠. 그래서 이 삼각형 판 위에 이렇게 돌기가 이렇게 있어요. 이 두피를 당겨서 올렸을 때 여기가 고정이 되는, 이 엔도타인은 이제 우리 몸에서 녹는 물질이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유지가 되다가 녹아서 이제 없어지는 그런 플라스틱 같은 거예요. 생긴 거나 어떤 형태 자체도 이런 손톱도 어떻게 보면 약간 플라스틱 비슷한 그런 재질이잖아요. 두개골 쪽에 약간의 홈을 내서 끼우죠. 이제 삼각형 부위가 이렇게 앞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개골 쪽에 이렇게 고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피를 이 절개창을 통해서 들어가서 이 점선 부위를, 두피를 이 두개골에서 이제 떼게 되죠. 당겨서 올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눈썹 부위 근처까지 가서 이 부위를 이렇게 떼게 되고, 그걸 이제 당겨서 엔도타인 이 돌기에 고정을 하게 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뒤쪽도 조금 두피를 두개골에서 좀 떼줘야만 위치가 바뀌어서 고정이 되겠죠. 그리고 뒤쪽 두피가 울지 않고요. 절개창의 뒤쪽은 가만히 있고 앞쪽만 당겨서 고정하면 이 부위가, 피부가 울게 되겠죠. 그래서 약간 뒤쪽도 어느 정도까지는 박리를 하게 된다. 이 박리하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두피와 두개골 사이에는 혈관이 없어요. 혈관이 없는 플레인이기 때문에 이제 눈썹 근처에서만 혈관과
신경을 조심해서 내시경을 보는 거죠. 그래서 두피의 위치를 당겨서 올려주게 되면 눈썹부터 이 절개창까지의 위치가 뭐 한 1cm 정도까지 위로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내는 수술이 되겠고요. 본 터널링 방식을 이제 선호하시는 의사분도 계시고 이런 엔도타인이 이제 이런 게 만져지거나 뭐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엔도타인이 이렇게 두개골에 잘 고정이 돼서 딱 달라붙으면 이 두피에 두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 돌기가 뭐 해봤자 한 1, 2mm 정도이기 때문에 이 밖에서 이제 만져지거나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이 엔도타인 이제 이 고정 부위에서 좀 빠졌거나 들어가지 않았거나 이런 경우가 이제 엔도타인이 좀 뜨게 되면서 돌기가 만져지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하죠. 그래서 이제 본 터널링 방식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자면, 두피를 이제 박리하는 방식이나 절개창은 비슷해요. 얇은 드릴을 이용해서 이제 두개골의 얕은 부위에 터널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개골의 본에 터널을 만든다. 그래서 본 터널링 방식이 되겠고, 이 터널을 뚫는 이유는 결국에는 실을 일로 통과시키기 위함이에요. 실을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이 두피의 밑에 쪽에 이제 가장 강한 그 부위를 이제 실로 묶어서 당겨서 고정한다. 이제 그런 방식이 되겠는데, 이 방식의 이제 한계나 어떤 단점이라고 하면, 실로 어떤 조직을 고정한다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약간 당겨서 잘 될지 몰라도 실이라는 것은 약간 느슨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 자체가 늘어나거나 끊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실이 이 조직을 잡고 있는 부위, 그게 치즈 와이어링 효과라 그래서 완전히 뜯어지는 건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당겨놨던 두피가 다시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래서 이제 고정 효과가 엔도타인으로 하는 게 좋을 수밖에 없다. 엔도타인이 뭐 개발되기 전 또는 이 방법을 몰랐을 때는 이 방법도 써보고 했고, 뭐 절개창도 여러 개를 해보기도 했고 뭐 했지만, 엔도타인을 써보고 나서는 약간 신세계가 열린 거죠. 두 군데만 열고 해도 고정력은 4군데, 5군데 연 본 터널링보다 훨씬 더 좋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엔도타인이라는 재료를 써서 하는 게 더 선호하고 있고요. 그래야만 절개창도 줄일 수가 있고 고정 효과도 확실히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결국 이거예요. 제가 수술 방법을 적나라하게 얘기하면서까지 하려는 내용은 결국에는 본인이 이제 내시경 이마거상술을 좀 해야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때 겁먹을 필요가 없다. 쌍꺼풀 수술 절개로 하는 것에 비해서 절대 큰 수술이거나 오래 걸리는 수술이 아니다. 오히려 더 심플하고 간단한 수술이죠. 그래서 실패할 확률도 적고 조작이 어려운 수술도 아니라서 두 개의 간단한 절개창을 통해서 두피만 당겨서 올려서 고정하게 되는 그런 간단한 수술이다. 너무 눈 수술로만 눈을 고치려고 하면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내시경 이마거상을 하고 있고, 내시경 이마거상을 좀 어쩔 수 없이 권해드리게 되면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하시는 것도 좋겠다. 저도 약간 고려하고 있어요. 아직 좀 더 내려오면 저도 눈 수술보다는 이마거상을 해야 되는 케이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좀 거부감을 줄이고자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지금까지 DB성형외과의 국동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